예. 자, 시작. 변호사 시험 그 만머리 강의랑 시험 전날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는 형법, 27일부터는 공법, 12월 1일부터 민사법이 진행됩니다. 대충 과목당 2, 3일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 5일, 민사법은 6일, 3일, 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전날 특강인데 이거는 이제 무료로 진행될 것인데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과목 시험 전날 저녁 8시, 예를 들면 공법 1월 13일, 14일은 물론 이제 형사법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각 과목당 시험 전날 저녁 8시에 실시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강의할 것이냐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객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자료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갑자기 준비한 건데 아마 강의할 때는 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자, 모두 합헌이다 자료 보시면, 학교폭 예방법, 국민형사참여법, 행정심판법, 주민소환법, 정보공개법 나오면 합헌 때리면 돼요. 민사소송법은 이원이 없어요. 다만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을 하회로 본다라는 것은 이원이 좀 있습니다. 뒷장 가시면 나오는데, CCTV 나오면 무조건 합헌. CCTV 조항 제한을 맞고, CCTV는 제한을 맞고, 그 다음에 7호 강호 조항은 다 합헌입니다. 이행강제금 다 합헌, 변상금 다 합헌, 위로금 다 합헌, 심리부속행 다 합헌, 재심 법조항은 다 합헌이에요. 다만 재심은 헌법상 27조에서 보호가 안 되죠. 27조에서 보호가 안 됩니다.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입법 형성의제가 어때요? 광범위하다.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심사 강도는 매우 완화된 심사다. 재량의 범위를 입법 재량의 현재에 벗어나는 게 한해서 이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 강도는 매우 약하다. 이원이 게 없어요. 이원 없다. 다만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이 재판 청구권 침해로 취소된 판례가 있었잖아. 이거는 법정은 아니고 재심 기각 결정이 침해락에서 헌재에서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관련되죠? 형법 129조 세제 조항, 공무원의 제주도 영역평가 이초기원을 포함시키면 위헌이라는 한정결정이 있었죠. 근데 법원이 한정결정 기성력을 부정하고 재심 기각 결정을 했죠. 그에 대해서 헌법성이 청구되는데 재판전 침해락에서 한번 인용 결정이 있었고 법률 조항은 합헌이었다. 재심 법률 조항은 합헌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변상금 위로금 뭐 이런 거 다 합헌인데, 과징금은 하나가 합헌이었어요. 위헌이었어요. 과징금. 부동실명법상의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가액의 30%를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거 위헌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만 위헌인 것도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43조 가집행성금지, 이거 43조 이거 위헌.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도 법조인 경력조항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사법연수원생에게 적용하는 것 위헌. 법원조직법이 뭐가 위헌이? 법적인 경력조항이 위헌인 건 아닙니다. 법적인 경력조항이 위헌인 건 아니고, 이 경력조항을 어디에? 그 당시 연수원에 입소한 자, 연수원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 것은 신뢰고 위반된다. 그래서 한정변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법원조직법이 다 합헌이에요. 물론 저 법관을 둘러싸서 신분보장, 법관이 신분을 기준으로 따지면, 관련된 걸 따지면 이거 하나 위헌. 또 하나 위헌은 뭐였죠? 1980년 해제된 공무원보상법에 법관을 뭐에 포함시키면?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포함시키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헌이었죠. 1980년 해제된 공무원보상특별법, 법관을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포함시키는 위헌. 이거는 저 법조항은 1980년 해제된 공무원보상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법관 신분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 더 있죠. 헌재법은 다 합헌인데 68조랑 한정연이 하나 있었죠.
기소경에 반한 재판, 기소경에 반한 재판까지 포함시키면 유효이다라는 한정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다 포함.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게 선거 투표권 인정하지 않았던 것 딱 하나 유효. 나머지 합파. 국적법은 3개 유효. 그래서 그냥 3, 그 다음에 10, 2개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30, 2개. 나머지 다 번. 3은 뭐였죠? 병역주병이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선택해라. 10은 부모 양계열 통지로 바뀌면서 1998년 6월 14일날 시행이 되는데 6월 13일부터 98년 88년 6월 14일 이 사이에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국민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국적 부여하겠다라는 것 평등권 침해. 그다음 부교통조항 평등권 침해. 세 가지가 이원이죠. 국적법은 나머지 국적법에게 나오면 이거 보고 3, 10, 2개 없다 그러면 합헌 때리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2개가 이원이었고 나중에 강의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은 4개가 이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화해로 보는 것 이런 것들 이원 합헌 정리되어 있지 2페이지에 이런 것들 설명드리겠고 물론 이제 아무리 이쪽은 좀 시간이 돼서 사례 같은 것도 핵심 쟁점들은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시험 전달 특강은 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전달 특강은 아무래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특히 선택형 중요한 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료 참고하세요. 물론 이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는 될 겁니다. 업데이트는 될 테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행정법 사령 마무리 꿀팁 이거 나왔는데 자치사무와 기관임사무를 구별하는 이유 그 기준 의외로 이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 자치사무는 헌법에 근거 있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죠. 주민 복리 사무. 그다음 기관 임사무는 국가에서 지자체 장애계 임대 사무.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광역단체 장이 기초단체 장애계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체 장애계 위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관임사무죠.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관임사무죠. 그래서 지자체 장애계 임대 사무를 가리키는 게 기관임사무죠. 기관임사무. 이때 기관은 이 상급 행정주체의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를 처리하면 그 효과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국가. 이때 당시는 지자체 기초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에 각각 귀속이 됩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고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 첫째 법의 형식 취지 두 번째 통일적인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무처리가 요구되는지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사무처리 비용 그 다음에 그 사무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교속되는 조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법의 형식에서 보면은 그 A라는 법정 10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항에 국토부 장관만 나와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 또는 처분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조항에 뭐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장애계 임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장애계 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가사무죠. 그 다음에 기관 임사무로 가야죠. 이게 법의 형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B번호 10조에서 시도지사라든지 처분권, 승인권을 받는다.
사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자치사무로 가야죠. 법 형식상. 근데 이게 잘 안 나온다. 참조는 이런 데서 통일적인 사무처리가 필요하냐. 종적으로 통일적인 사무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국가사무겠죠. 예를 들면 뭐 학생기록부 이런 것들은 대입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틀리면 안 되겠죠. 대입 학생부 전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사무일 가능성이 높겠죠. 국가사무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사후가권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면 자치사무라고 봐야겠죠. 이건 잘 안 쓰는데 비용이나 사무처리 효과가 최종 입주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게 기간인 사무, 자치사무를 구별하는 기준이죠. 자, 구별했죠? 그 다음에 어디서 먹는 거냐? 재임의 근거 관련돼서 국가사무일 때는 정부집구 6조라든지 행정권한 이임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그게 재임의 근거가 되죠. 재임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 조직법이니까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보통 돼 있겠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 위임 위탁,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게 위임 재임의 근거가 되죠. 일반 조항이라고 하죠. 재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8입장인데 무슨 사무와 관련된 거야 이게? 국가사무. 국가사무 관련돼서는 위임 재임의 근거 되겠죠.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대통령이. 그렇지만 자치사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자치사무의 위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 행정권한 임위탁에 관한 6조에 따르면 자,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임했죠. 이건 어디에 나와야 돼요? 권한의 위임이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거죠. 권한 위임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죠. 그거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안 되면 이게 일반법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재임에서 구청장에게 임을 한다. 서울시장이. 재임인데 행정원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됐단 말이죠. 규칙. 그래서 규칙에 따라 재임을 해야 돼. 근데 조례에 따라 임하면 조례가 뭐가 돼? 무효가 된다. 왜? 규칙에 따라 임하도록 되겠죠. 누구에게 임돼서 그래? 지자체에게 임됐다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임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해야 되고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시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무예요? 기간 이임 사무죠. 근데 기간 이임 사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28조의 그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죠. 그리고 기간 이임 사무를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기간 이임 사무는 조례정이 돼야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 어느 때 상위법령에 임을 받아서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의 부정에 임을 받았을 때만 기간이임 사무에 대한 조례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뭐일 때? 국가사무를 시도지사가 임받았죠. 시도 입장에서는 기간이임 사무죠. 그 기간이임 사무와 관련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임할 때 뭐에 따라 임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규칙. 조례는 기간이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인 조례가 되죠. 구청장이 이 조례 근거에서 임을 받아서 처분했다. 그러면 위법이 되죠. 물론 무효설이 있죠. 취소설이 있긴 하죠. 위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치사무일 때는 지금 정보조직법 행정권한 위탁에 관한 규정이 규칙에 따라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규칙. 이거는 여기 따라 임할 수 없고 또 규칙에 따라 임하면 안 돼. 규칙에 따라 임하면 안 되는데 규칙으로 임한 사건이 있었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위법한 규칙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개별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재임하든지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자치사무냐 기간 이임 사무냐를 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기간 이임 사무라면 정부 조직법 행정권한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규칙의 근거에 임하면 되는 거고 조례에 관한 근거에 임이 안 되지. 조례적인 대상이 안 되지.
자치사무일 때는 조례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지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자치사무냐 기간 임사무냐를 먼저 구별을 해야 돼. 조례정 가능성 4번도 그렇지. 조례정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28조의 그 사무는 뭘 말한다?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 지방제 13조를 말하고 기간임사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지. 그래서 기간임사무에 대한 조례정이 허용이 안 되겠죠? 하려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감독도 문제죠. 자치사무냐 기간임사무에 따라서 일단은 법정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주관식 쓸 때는 자치사무일 때는 188조, 190조 이거일 때는 185조, 189조 이렇게 넣어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체임사무는 188조도 있습니다. 단체임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고 이거는 자치사무고 이거는 기간임사무와 관련이 있죠. 물론 이게 자치사무 단체임사무도 가능성이 있는데 185조는 가능성이 있고 189조는 이제 기간임사무를 선제로 하죠. 아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치사무냐 기간임사무에 따라서 통제 방식이 다르다. 자치사무일 때는 어디 하나죠? 여기 188조 5항에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지휘성질은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한다 라고 했죠. 1항을 준용해서 190조는 행안부 장관이 자치사무 또는 시도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할 때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치사무일 때는 법령 위반에 하는 거고 공익의 부담을 이루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권 행사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합법성, 한목적성 감사가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되죠. 조항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자치사무냐 기간임사무를 구별해서 자치사무라면 188조, 190조에 따라서 소스를 해줘야 되고 기간임사무라면 부작이라면 189조, 자기라면 185조가 각각 감독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권이나 이탈리아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상. 근데 이건 국가사무일 때 얘기니까 국가사무일 때 가능하죠. 이거 부담할 때 취소할 수 있죠. 행정권한 이탈리아는 규정에 따르면 자 일단 그래서 사령이 제시됐을 때 자치사무냐 기간임사무를 구별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치사무라면 몇 조로 가야 돼? 188조, 190조로 가서 법령 위반. 기간임사무라면 어디 가야 돼? 185조, 189조로 가서 소수를 해줘야 한다. 국가비상은 자치사무일 때는 2조 5조상 국가지자체에서 이게 자치사무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손해가 야기됐을 때 이때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죠.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기간임사무라면 국가가 2조조상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겠죠. 물론 6조에 따르면 상관없어요. 6조에 따르면 이때는 국가도 될 수가 있겠고 이때는 지자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부담자. 그래서 2조 5조 국가상품 2조 5조에 따라서 이때는 자치사무에 해당 지자체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배상 책임 주체가 되고 대신 만약에 비용부담자와 관련해서는 6조상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기간 임사무일 때는 국가가 2조 5조상 배상 책임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는 비용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또 마찬가지 자치사무 기간 임사무냐를 구별해야겠죠. 예를 들면 지방도로다. 그럼 이게 보통은 자치사무죠. 자치사무일 때 여기서 도로 설치 관리사를 하자고 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가 5조상 배상 책임 주체가 되고 국가는 아니고 근데 만약에 국가가 비용 부담자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국가하천이다. 4대강 국가하천이다. 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야기됐을 때는 국가가 2조 5조상 배상 책임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안 되죠.
지자체는 안 되고, 그다음에 6조상 뭐 지자체가 뭐 비용 부담자 측면이 있다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벌 규정에서 이게 자치사무라면 지자체가 형벌권 행사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기관임 사무라면 국가 사무를 임받았다라면 국가의 사무를 임할 때는 임받 처리할 때는 지자체가 양벌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기관임 사무일 때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그 자치사무와 기관임 사무를 구별할 이유, 기준 정확히 머릿속에 넣고 이거 꼭 써줘야죠. 그 다음에 자치사무 기관을 써주고, 그 다음에 사례에 따라서 적정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자료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런 자료도 강의 때 좀 더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마지막 그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